아빠, 우리 진짜 아빠 자식 맞아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 그는 낡은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재단 행사차 찾은 작은 포구 마을. 그런데 빗줄기 너머로 보이는 풍경에 그의 발이 멈춰 섰습니다. 익숙한 어깨선을 가진 여자. 양손에 아이 하나씩, 등에 또 한 명을 업은 채 비를 맞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낡은 외투, 젖은 머리카락, 그리고 그 뒷모습. 심장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전처였습니다. 여자가 그를 발견하고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새 아이는 본능처럼 그의 다리를 올려다봤습니다. 똑같은 눈망울 셋. 그중 막내로 보이는 아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왜 울어?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말하려고 했어. 그런데 당신 어머니가 이 믿을 수 없는 재회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잠깐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이야기는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그는 그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작은 회사에 다니며 아내와 단둘이 살림을 꾸려가던 평범한 남자. 아내 수지는 조용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부모님 댁에 가면 말없이 설거지를 하고 명절엔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시어머니의 얼굴은 더 굳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댁 식사 자리에서였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반찬을 올렸을 때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참 신기하네요.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이런 음식을 할 줄 안다는 게. 수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떠먹을 뿐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친구들 부인은 다 대학 나왔던데 며느리 학력이 이러니 애 낳으면 머리가 어떨지 걱정이구만. 수진이 눈시울을 붉혔지만 꾹 참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녀가 작게 물었습니다. 오빠는 왜 아무 말도 안 해? 그는 핸들만 꽉 쥐었습니다. 대답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집안일을 해도 안 해도 옷을 입어도 화장을 해도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수진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직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아들 몰래 수진에게만 따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날 수진이 집에 돌아왔을 때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그날 밤부터 수진의 눈가엔 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그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미 도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나 때문에 오빠가 힘들어하는 거 나도 알아. 어머니도 가족도 다 힘들잖아. 그냥 이렇게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 수진아, 무슨 소리야. 애가 생겼잖아. 애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단호했습니다. 그는 설득하려 했지만 수진은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따졌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신 거예요? 별거 아니야. 그냥 내가 출세하려면 그 애랑은 안 맞는다고 했지. 애가 생겼다고요. 그래서 내가 해결책도 제시했어. 애 지우고 깔끔하게 정리하라고. 근데 그 애가 거부하더라고. 그럼 혼자 키우는 수밖에.
그는 그날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수지는 이미 사라진 뒤였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그의 삶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었고 퇴근해도 불 켜진 집이 없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늦게까지 회사에 남았습니다. 집에 가봤자 할 일이 없었으니까요. 회사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민우 씨, 요즘 왜 이래? 매일 야근만 하고. 할 일이 많아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냥 집에 가기 싫었을 뿐입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번호는 이미 해지된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에게 연락해봤지만 아무도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절대로 알려주지 말라고. 그는 매일 밤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취하면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지었던 쓸쓸한 미소, 그 눈빛, 그리고 뱃속에 있었을 아이. 지금쯤 태어났을까? 아들일까, 딸일까? 건강하게 자라고 있을까?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민우야, 엄마가 잘못했어. 문 좀 열어라. 가세요. 내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미안하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그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수진을 찾지 않았습니다. 찾아봤자 그녀가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대신 그는 일에 미쳐 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습니다. 회사 상사가 그를 불러 말했습니다. 민우 씨, 무슨 일 있어요?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일하는 게 좋아요. 가족은 안 보고 싶고. 그 말에 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가족. 그에게 더 이상 가족은 없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승진했습니다. 팀장이 되었고 프로젝트를 성공시켰고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퇴근길에 편의점에서 산 도시락을 먹으며 텅 빈 집에 앉아 있으면 문득 수진이 해주던 된장찌개가 생각났습니다. 3년째, 4년째, 5년째. 그는 점점 감정을 잃어갔습니다. 웃는 법도 화내는 법도 잊어버렸습니다. 그저 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능력 있는 직원이라고 칭찬했지만 그는 그저 도망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6년째 되던 해 회사에서 지역재단 후원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담당자로 배정되었습니다. 행사 장소는 작은 포구 마을이었습니다. 그는 별 생각 없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날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처마 밑에서 그는 6년 만에 그녀를 다시 만났습니다. 비는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그는 처마 밑에 서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수진도 그를 바라봤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의 재회. 둘 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가장 큰 아이가 그의 바지를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 아는 사람이에요? 그는 고개를 숙여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까만 눈동자, 오똑한 코, 그리고 미간에 난 작은 점.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처음 보는 아이인데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수진이 급하게 아이를 끌어당겼습니다. 민준아, 이리 와. 왜? 아저씨 좋은 사람 같은데. 그냥 와.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그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오빠, 이 아이들은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대답을 들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수진이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비 그쳤어. 우리 가야 해. 잠깐. 그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수진이 움찔했습니다. 그의 손에서 힘이 느껴졌습니다. 6년 전과는 다른 뭔가 단단해진 느낌. 수진이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놔줘요. 이야기 좀 하자. 할 이야기 없어요. 있어. 많아.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들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둘째 아이가 엄마 치맛자락을 잡았습니다. 엄마 무서워. 그 말에 그는 손을 놨습니다. 수진이 아이들을 데리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새 아이. 나이는 대충 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6년 전 수진이 임신했을 때를 계산하면 딱 맞았습니다.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는 무작정 뒤를 쫓았습니다. 수진이 작은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낡은 주택가였습니다. 그녀가 멈춰선 곳은 허름한 단층 집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 녹슨 우편함. 수진이 아이들을 안으로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려는 순간 그가 문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대답만 해줘. 저 아이들 내 아이 맞아? 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정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가줘요. 수진아, 제발이요. 그녀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그는 더 물을 수 없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 작은 여관에 방을 잡았습니다. 행사는 내일 예정이었지만 그는 오늘 당장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특히 첫째의 미간의 난점. 그것은 자신에게도 있는 점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도 할아버지에게도 있던 유전적 특징.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 아이들은 자신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수지는 왜 부인했을까? 왜 6년 동안 숨겨왔을까? 양육비를 받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그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결심했습니다. 내일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겠다고. 새벽 6시 그는 수진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른 시간이었지만 이미 집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 수진이 밥하는 소리. 그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이야기 좀 하자. 제대로. 싫어요. 돌아가요. 안 돼. 나 오늘 안 돌아가.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집안은 비좁았습니다. 작은 방 하나에 아이들 셋이 함께 자는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부엌엔 낡은 가스레인지와 냉장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이들이 그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엄마, 어제 그 아저씨다? 응. 잠깐 이야기하고 가실 거야. 수진이 아이들에게 아침을 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는 구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새 아이가 작은 상 앞에 모여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수진이 반찬을 나눠주고 물을 따라주고 첫째의 옷깃을 고쳐주었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완벽한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은 아이들이 유치원 가방을 메고 나갔습니다. 수진이 현관까지 배웅하고 돌아왔습니다. 그제야 둘만 남았습니다. 커피 마실래요? 응.
수진이 인스턴트 커피를 타주었습니다. 그는 컵을 받아들고 물었습니다. 정말 내 아이 아니야? 아니라고 했잖아요. 거짓말인 거 알아. 첫째 애 미간에 점 봤어. 우리 집안 유전이잖아.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가 컵 밖으로 조금 흘렀습니다. 그건 우연이에요. 셋 다 똑같이 생겼어. 쌍둥이지? 삼둥이요. 그 말에 그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삼둥이. 3명의 아들. 6년 동안 그가 모르고 살았던 아이들. 수진아, 제발 솔직하게 말해줘. 수진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그녀가 작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오빠 아이들이에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왜 6년 동안 숨긴 거야? 말했으면 어쩔 건데요? 오빠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알잖아요. 애 지우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한 푼도 안 준다고. 그래도 나한테는 말했어야지. 오빠는 그때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6년 전 그는 무기력했습니다. 어머니 말 한마디에 아내를 지키지 못한 비겁한 남자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뭐가 달라져요? 수진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줘요. 우리는 잘 살고 있어요. 오빠 없이도. 수진아, 제발 이제 그만 나타나요. 아이들한테도 나한테도 좋을 게 없어요. 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아이들 이름이 뭐야? 민준, 서준, 하준이요. 준 다 준자를 썼네. 오빠 할아버지 돌림자예요. 그것만큼은 지키고 싶었어요. 그 말에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는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재단 행사장으로 향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아이들 생각뿐이었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 없다고. 6년을 잃어버렸지만 앞으로의 시간만큼은 아버지로 살고 싶다고. 다음 날 그는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포구 마을로 향했습니다. 수진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였습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골목 모퉁이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새 아이가 손을 잡고 걸어왔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데려다 주는 모양이었습니다. 애들아, 조심히 들어가. 네, 선생님. 아이들이 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선생님이 돌아가자 그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막내 하준이가 그를 먼저 발견했습니다. 엄마, 어제 아저씨 또 왔어. 수진이 황급히 나왔습니다. 그를 보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왜 또 온 거예요? 아이들 얼굴 좀 보고 싶어서.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일주일만 여기 있게 해줘. 그리고 결정할게. 무슨 결정? 아이들한테 아빠라고 할지 말지. 수진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첫째 민준이가 그 말을 듣고 눈을 반짝였습니다. 아빠, 우리 아빠 어디 있어요? 민준아, 들어가. 엄마는 맨날 나중에 말해준다고만 하잖아. 우리 아빠 어디 있어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 아이를 안으려 했지만 민준이는 물러섰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수진아, 제발. 수진이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 딱 일주일만이에요. 그렇게 그는 포구 마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여간에 짐을 풀고 매일 아이들을 보러 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금방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축구할 줄 알아요? 응, 조금. 우리랑 같이 해요. 골목길에서 공을 찼습니다. 서툴렀습니다. 6년 동안 그는 운동 같은 건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좋아했습니다. 둘째 서준이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손 커요. 우리 아빠도 손 클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마 클 거야. 저녁이 되었습니다. 수진이 저녁을 차렸습니다. 간단한 찌개와 반찬이었지만 6년 만에 먹는 그녀의 손맛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으며 제잘거렸습니다. 아저씨, 내일도 와요? 응, 올게. 진짜요? 약속이에요? 약속? 하준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그 작은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비가 왔습니다. 아이들이 실망했습니다. 밖에서 못 놀겠네. 그럼 집에서 놀까? 그는 아이들에게 종이 접기를 가르쳐 줬습니다. 비행기를 접고 학을 접었습니다.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우리 엄마랑 어떻게 아는 사이예요? 수진이 그 말에 긴장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옛날의 친구였어. 그럼 우리 아빠도 알아요? 아마 알 거야. 그럼 우리 아빠가 어디 있는지도 알아요? 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치원 애들은 다 아빠 있는데 우리만 없어요. 엄마는 맨날 바빠서 참관 수업도 못 오고 나 부러워 죽겠어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수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재운 뒤 수진과 마주 앉았습니다. 말할게. 아이들한테. 안 돼요. 왜? 복잡해져요. 오빠 어머니가 알게 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어머니는 내가 설득할게. 그게 쉬울 것 같아요? 6년 전에도 못했잖아요. 그땐 어렸어. 지금은 달라.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나 이제 도망치지 않을게. 아빠로 살고 싶어?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은 어머니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오빠 어머니가 그랬어요. 내가 아이를 낳으면 오빠 사업을 망치겠다고. 뭐? 오빠가 다니던 회사 사장이 어머니 친구였잖아요. 거기 압력 넣어서 오빠 잘리게 하겠다고. 그리고 다른 회사도 못 가게 소문 내겠다고 했어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숨긴 거야? 오빠가 힘들게 들어간 회사였잖아요. 나 때문에 그걸 잃게 할 수 없었어요. 미친 거 아니야? 그게 무슨... 나도 알아요. 바보 같다는 거. 그런데 그때는 그게 최선인 것 같았어요. 수진이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한테 말했어야지. 말하면 오빠가 어머니랑 싸울 거잖아요. 그럼 오빠는 회사도 잃고 나도 잃고 다 잃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혼자 떠나는 게 나았어요. 그게 나은 게 어딨어. 그가 소리쳤습니다. 안방에서 아이들이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6년이야. 6년 동안 혼자 애 셋을 키웠잖아. 얼마나 힘들었겠어. 괜찮았어요. 애들이 잘 커졌어요. 거짓말. 이 좁은 집 봐. 너 일 2개 하잖아.
애들 옷도 다 낡았어. 수진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새벽엔 식당에서 일했고 낮엔 민박집 청소를 했습니다. 저녁엔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잠은 4시간도 못 잤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가 그녀를 안았습니다. 수진이 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6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 너무 힘들었어. 애들한테 아빠 어디 있냐고 물을 때마다 죽고 싶었어. 이제 안 힘들게 해줄게. 어떻게? 아이들 데리고 서울 가자. 같이 살자.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만히 있겠어요? 어머니는 내가 설득할게. 안 되면 연 끊을 거야. 그럴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이젠 할 수 있어.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6년 전과 달랐습니다. 이제 그는 도망치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큰 집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맞았습니다. 민우야, 웬일이니? 할 말이 있어서요. 뭔데? 수진이 찾았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이들? 제 아이들이요. 쌍둥이 아니 삼둥이에요. 5살이에요. 뭐라고? 어머니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6년 동안 수진이 혼자 키웠어요. 어머니가 협박했다면서요? 애 낳으면 제 회사 잘리게 하겠다고. 어머니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건 왜 그러셨어요? 너한테 좋은 길을 열어주고 싶었어. 그 애랑 있으면 내 미래가 없을 것 같았어. 그게 어머니가 정할 일이에요? 어머니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올 거예요. 어머니가 반대하시면 연 끊겠어요. 민우야, 진심이에요. 이번엔 제가 정할 거예요. 어머니가 울먹였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이틀 뒤 그는 다시 폭우로 내려갔습니다. 수진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어머니와 대화한 것, 서울로 올라오자는 것. 수진이 망설였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 내가 책임질게. 그날 저녁 아이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얘들아, 아저씨가 할 말이 있어. 뭐예요? 사실은 아저씨가 너희 아빠야. 세 아이가 동시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민준이가 먼저 물었습니다. 진짜요? 응.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준이와 하준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아빠 생겼어요? 응. 유치원 애들한테 자랑해도 돼요? 그럼. 아이들이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셋이 동시에 안겼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 왜 울어요? 기뻐서. 우리도 기뻐요. 그날 밤은 모두가 울고 웃었습니다. 수진도, 그도, 아이들도. 6년 만에 찾은 가족의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와 아이들 장난감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서울로 올라가는 차 안에서 아이들은 신이 났습니다. 아빠, 서울 큰 거예요? 응, 엄청 커. 우리 집도 커요? 응, 너희 방도 따로 있어. 하준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방이 따로 있다고요? 그럼. 아이들이 서로를 보며 좋아했습니다. 수진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내가 고마워.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준비한 집은 아이들 방이 3개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아이들이 방방 뛰며 좋아했습니다.
우와, 우리 집 진짜 크다. 여기 내 방이에요? 아빠 최고.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들어와도 되니? 들어오세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이 어머니를 보고 숨었습니다.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안녕, 얘들아. 할머니야. 할머니요? 응. 너희 아빠 엄마.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하구나. 할머니가 정말 미안해. 왜요? 너희를 못 만나게 해서.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6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사실 어머니도 손주를 찾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 탐정까지 고용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도 너희 보고 싶었어. 정말 많이.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안 찾아왔어요? 어디 있는지 몰랐어. 할머니가 잘못했어. 어머니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6년치 용돈이야. 받아라. 괜찮아요. 받아. 이것밖에 못 해줘서 미안하구나. 수진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셋 다 한꺼번에. 그리고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미안해. 용서해 주겠니?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준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요. 우리 괜찮아요. 그 말에 모두가 울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새 유치원에 적응했고 수지는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정시에 퇴근해서 아이들과 놀아줬습니다. 주말엔 공원에 가고 동물원에 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아이들과 놀이터에서 놀고 있을 때였습니다.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진짜 아빠 자식 맞아요? 그럼. 왜? 친구가 그러는데 우리 아빠 너무 늦게 나타났대요. 진짜 아빠면 처음부터 있어야 한대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는 민준이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미안해. 진짜 미안해. 왜요? 아빠가 용감하지 못해서. 처음부터 너희 곁에 있어야 했는데.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있으니까요. 정말? 네.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우리 아빠 제일 멋있다고.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는 민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그와 수진, 아이들 셋, 그리고 어머니까지.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너희 아빠 어렸을 때 말이야. 뭐 했는데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축구만 했어.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그도 웃었습니다. 수진도 웃었습니다. 6년 만에 찾은 평화였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아이들이 그에게 안기러 왔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내일도 우리랑 놀아줘요. 그럼 매일 놀아줄게.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이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후회 안 해요? 뭘? 이렇게 갑자기 아빠가 된 거. 후회? 미쳤어? 이게 꿈인 것 같은데.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 시작할까? 뭐요? 우리 다시 가족 되는 거.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옆에는 수진이 있었고
방 건너편엔 아이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빠, 일어나요. 응? 오늘 공원 간다며요. 그랬지. 빨리 일어나요. 그는 일어나 아이들과 함께 거실로 나갔습니다. 수진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어젯밤 두고 간 반찬도 상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자, 밥 먹자. 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6년을 잃었지만 앞으로의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아빠가 될 것입니다. 좋은 남편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으며 제잘거렸습니다. 아빠, 나 오늘 그네 타고 싶어요. 나는 미끄럼틀, 나는 시소.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 태워줄게.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비록 늦었지만 찾아온 행복이라고.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하루.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큰 집도 많은 돈도 아니라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라는 것을. 자, 다 먹었으면 준비하자. 공원 가야지. 네. 아이들이 신발을 신으러 뛰어갔습니다. 수진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돌아와줘서. 나도 고마워. 기다려줘서.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아이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6년의 공백은 길었지만 앞으로 함께할 시간은 더 길었습니다. 그는 그 시간을 소중히 쓸 것입니다. 후회 없이 사랑으로.